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좀 그나마 좀 진정이 되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 과대주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 움직임부터 짚어보죠. 네, 이번 달 중순부터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사는 엇갈린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5일 하루 동안에 5,76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간 2천에서 3천억 원가량 꾸준히 팔았습니다. 이후 이번 주 들어서는 3거래일간 1,000억 원 미만을 순매도해 매도 공세가 다소 진정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과 22일에는 2,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어제는 무려 3,7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의 방어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건가요? 네, 외국인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미국계 자금의 매도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라는 의견들 나오고요. 그리고 선진국 경기 모멘텀이 신흥국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우리 증시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인 만큼 가격이 싼 지금 편입하고 있다고 풀이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좀 진정이 되면서 좀 지수 상승은 나오고 있는데요. 키프로스 악재가 불거지면서 1950선도 이탈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무려 1.49% 오르면서 1977선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1980포인트를 회복한 데 이어 어제는 193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이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설 경우 담을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낙폭과대 우량주를 담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써부터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자동차주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낙폭 과대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께서는 낙폭 과대 업종 반등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반등을 시도한 낙폭과대 업종들은 특별한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가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금융 변수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센티먼트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자동차 업종의 반등은 당장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4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숫자만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 기대 심리와 저가 인식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엔화 약세의 진정 기대 등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주고요. 최근 IT 2등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오히려 LG그룹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2등주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도 단기적인 실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PBR 관점으로 볼 때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그 저가 인식에 대한 부분 등이 부각되면서 선제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그리고 IT 쪽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IT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또 이 자동차주와 같은 경우는 환율 안정, 이에 따른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기관의 수급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질지 좀 관심사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네,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릴 계획인 만큼 가격이 싼 지금 주식을 편입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올해 주식 투자 비중을 일제히 늘리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특히 분기 말 기관의 수익률 관리를 위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이어 주식을 매수해온 만큼 큰 규모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께서는 기관의 수급 전망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월말 분기말이면 항상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것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은 별로 좋지가 않은 편입니다. 주식형 펀드 자금으로의 자금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 수급 여력은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 조정 위험이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아웃소싱 기관들의 자금이 집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아웃소싱 기관들에 대한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등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시장이 PBR 매력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인데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 악재 측면보다는 절대 밸류 측면에서의 저가 인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수급 여건은 비관적으로 내다보셨고요. 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아웃소싱 집행기관은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수급 불균형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소 좀 해소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도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고요. 네, 키포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악재들이 해소되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도 기대감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도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선진국 증시와 디커플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디커플링이 지속될 거라는 의견부터 보면요. 선진국의 유동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인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강한 외국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유동성 확대 전략으로 환율 우려가 커진 데다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펀더멘털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살펴보면요. 기술적인 수렴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 나오는데요. 가격과 가치 측면에서 하단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반악재로 짓눌렸던 증시의 모멘텀이 점차 개선될 거라는 겁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 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환율 불안이 해소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박근혜 정부가 꺼낼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께서는 향후 지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만 유독 디커플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경기와 기업 실적의 모멘텀 변화가 제한되는 데다가 단순히 다른 나라 주식시장과의 PR 비교를 통하면 분명히 매력적인데 선진국 중앙 정책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그 밸류에이션 갭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식시장은 선진국 증시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신흥시장에서는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더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의 선순환적 회복과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누적된다라면은 점진적으로는 리사이클링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한국 증시의 이 디커플링 해소가 구조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만 점진적인 리커블링 사이클을 기대한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이런 수급 불균형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는 나오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극단적인 매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요. 하지만 완전히 불균형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증시의 강세가 한풀 꺾이고 이머징 증시로 기대감이 확산돼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텐데요. 선진국 증시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만 제공된다면 주춤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선진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고요. 반면 국내 기관의 저가 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불균형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수급 주체별 투자 매매 동향과 주식시장의 상관성을 보면 외국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선택할 때 특정 업종을 겨냥한다라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 바스켓 성격의 어떤 자금이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업종 대표주에 대한 고른 관심 그리고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기관 수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두는 것은 유독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이익 모멘텀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 업종의 쏠림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여전히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 하지만 2분기로 넘어가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선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 매수는 바스켓 성격으로 보셨고요. 기관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투자해야 할까요? 관심 가질 만한 업종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김영열 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예상 영업이익은 대략 35조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가 29조 원 정도였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여전히 IT와 자동차입니다. 역시 업황 측면과 2분기에 대한 기대 요인 등을 고려해서 본다면 여전히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부품주나 장비주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높습니다. 얼마 전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어 왔다면 점진적으로 갤럭시 노트 3 쪽으로 기대감이 전이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저가 인식이 강한 업종을 기준해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역사적 저점 PBR 수준에 접근해 있는 조선 업종과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IT 업종과 조선주 그리고 증권주 꼽아주셨습니다. 낙폭 과대주와 수급뿐 아니라 대내외 이슈까지 4월 전반적인 증시 전망에 대해서 내일 마켓 인터뷰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낙폭 과대주에 대한 내용과 투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교보증권의 김형렬 투자전략팀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